정치권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의도 평행이론의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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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늘 평행이론의 주인공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15년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을 꼽아주셨네요. 이제 이 공통점이 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있다. 2004년의 경우에는 사실 총선을 2달 앞두고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이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거죠. 당시 열린우리당 당시 열린우리당이 이제 창당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발언이고, 이번에는 이제 총선 지금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얘기한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라고 예.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내 사람, 내 식구를 좀 뽑아달라 하는 예. 얘기를 국민들한테 한 것. 네. 이 점에서 공통점인데,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예. 저 때는 직접적으로 열린우리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해서, 진실된 사람은 사실 그냥 문면적으로만 보면 예. 야당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어디 초등학교 네. 그 바른생활 교과서 이런 데서 좀 많이 본 표현이에요, 이게. 바른 생활교과서. 예. 딱 바른생활 진실된. 진실된 그리고 사람. 과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올바른 선택, 당신의 한 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슬로건이 비슷해요. 있었어요. 예. 네. 그게 뭐 특정 누구를 지지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의미를 보면 결국은 친박들을 많이 뽑아달라 이런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걸로 보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 두 가지 공통점을 아. 가지고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었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실된 사람만이, 이 또 많이의 또 사실 또 방점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정치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법을 좀 비껴가는 한 수 위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그게 보면 당시 2003년,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의 처지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럼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47명만이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측근비리 특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야당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제 의견에 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통과될 뻔했어요. 통과됐군요. 제2까지 가서. 제2까지 통과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침 그런 분위기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최병렬 대표입니다. 예. 최병렬 대표 단식하고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일 작은 당의 3당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보면 도발적 뭔가 분위기를 갖다 풍겼던 게 있어요.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뭐 표되는 일이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도 있지만은 예. 압도적 지지를 갖다가 요청한다. 압도적 열린우리당 그런 표현도 있었군요. 예.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나중에 보니까 탄핵 소추됐다가 이제 부결되잖아요. 예, 예. 그때 보면 쭉 나오는데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딱 떨어진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예. 이것을 갖고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기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입니다. 선거법 위반이긴 하지만 탄핵까지 하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때 네. 이런 것 한번 들어보세요. 노사모 모임이 있습니다. 예. 노사모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최영 편집자 계십니다만은 언젠가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그 월간조선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쓴 부분 한번 읽어보니까 예.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중앙선관위에서 계속 대통령이 경고합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고 예. 공무원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경고하는데 오히려 경고하면 할수록 더합니다. 계속 더하고 박관영 의장의 기억에 따르면은 예. 이미 그 당시에는 약간 탄핵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탄핵 그러니까 예.
당시 민주당 조순현 조금 전에 네. 나오셨던 예, 조순현 예. 대표 그다음에 최병일 대표가 계속 경고합니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네. 정말 우리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소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도발을 좀 유도합니다. 아 미리 탄핵에 대해서 예. 경고를 아 이거 그다음 신문을 찾아보세요. 쫙 네네. 찾아보면은 집요하게 최병렬 대표나 조순영 대표나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현행 실정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고 그야말로 노사모 모임에 가서 노사모 여러분들의 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네. 한 번 더 나서달라. 예. 역할해달라. 이런 얘기 이건 아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때 결정적으로 기억도 생생합니다마는 대우조선. 네. 대우죠. 대우. 남상태 사장. 남상국이죠 아마. 남상태. 남상태 예, 사장. 남상태 사장. 이 저기 투신하는 예.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아주 뭐 좋은 학교 나온 분이 맞아요.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그때 야당이 격앙하면서 바로 탄핵 소추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분위기를 갖다 보았을 때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조금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도발을 갖다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시에 그 기록들에 나와 있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다수당 아니에요. 158석, 150석에 그렇죠. 예. 다수당에 보면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건 뭐냐니까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 진실지 못한 그런 정치권은 판가리를 해버려야 된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저 진실지 못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 뽑아주세요. 이거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이 큰 승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이 됐죠.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박관용 그 당시 국회의장이 예. 대통령을 만나서 탄핵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노무현 기획설이죠, 이른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여하튼 그런 느낌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열린우리당 정도의 의석 제3당 가지고서는 네. 대통령의 2004년 총선 이후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판을 어떻게 뒤집어야 하겠다. 네. 뒤집는 방법은 뭐가 있냐. 큰 건 하나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정도 웬만큼 선거법 위반 정도 예. 해가지고서는 탄핵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예. 정말 큰 사고를 한번 쳐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아는 그렇죠. 것이죠. 예, 망자만 하시는 거죠. 박관영 국회의장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예. 하고 네. 실제 아마 최병렬 대표나 이런 분들도 탄핵까지는 가기 싫었을지 몰라요. 예, 예. 그러나 이 제동이 안 되니까 예.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났으니까 이거를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총선을 앞두고서 뭔가 여하튼 큰 걸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탄핵까지 갔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역사 속에 묻혀가지고 예.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네. 적어도 하여튼 현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 이 큰 판을 뒤집기 위한 의도적인 가능성이 아하.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1차 타겟은 네. 야당한테 있는 거예요. 1차 지금 타겟은 야당입니까? 왜 그러냐면 비박이 지금 현재 아니고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나 예. 국회 무슨 노동관계법, 경제관계법, 개혁법, 그다음에 경제진흥법 여러 가지 법들이 이른바 국외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다 있는데 지금 제출한 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대로 넘어가면 그리고 12월 달에 예산안 12월 2일 날 통과되면 사실상 정기국회 끝나거든요. 예.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이거는 그냥 이번 19대 국회와 사장되는 거죠. 더불어서 없어지는 법이 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경고를 한번 세게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자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차적인 타깃이 있고 예. 네. 2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진실된 사람이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예. 기자들이 좀 여기 내에서 어떤 이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한테 경고가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저는 야당한테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기 그런지 때문에 몰라도 차이가 있는 거는 하죠. 야당에서는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거를 좀 기억하라라면서 아주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독설을 녹취를 하고 있죠, 예.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분노 조절 장애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 조절도 한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또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까지 좀, 나왔는데 예, 예. 이종걸 원내대표 저번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X라고 그러셨죠? 이러면서 한번 혼났는데 예. 또 막말 또 논란 참 얘기가 보면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종걸 네. 대표는 그야말로 명문가의
네. 후손으로서 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이 우리 말씀할 때 보면 이따금씩 저렇게 보면 뭐랄까 좀 격에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도 이 땡, 그 땡 해갖고 대통령한테 왜 그때 저한테 그년 그러니까요. 2년 하셨어요? 네. 예. 직접적으로 지청구 듣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혼비백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보면은 그때도 혼비백산해서 죄송합니다. 머리 숙였으면은 이제 와서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좀 문재인 대표가 아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을 때 민정수석 그만두고 잠깐 그 당시 저 에베레스트 아닌가 어디 가 있었습니다. 해외. 그러다 화들짝 놀라서 와서 네. 노무현 대통령 측의 변호인으로 나왔고 그때 국회 측의 기소검사 역할을 한 분이 김기춘 법사위원장이고 악연이 있으셨죠. 악연이 예. 있고 한데 마침 보니까 그때 언제 진실된 사람 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진실되지 않은 걸 딱 규정을 했더라고요. 10일 날.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 예. 네. 국정을 발목 잡는 정치. 예. 이건 야당을 향한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좌고 우면 면종 복배하는 정치. 그거는 비박이 아니에요? 비박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승부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12년입니다만은 당시 한나라등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예. 뭐 디도스 문제라든지 또 돈봉투 사건 뭐 이런 등등 완전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의원에게 비상대권을 줘서 비대위를 출범하죠. 예.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는 그때 이제 종합상황실장 이혜원 의원이었는데 예. 전 기억도 생생합니다. 백석도 못 얻는다고 우는 소리 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다 실제 그랬었어요. 예. 그 당시 분위기에 야당이 이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물갈이를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후보 교체를 갖다가 대구 경북에서부터 한 거예요. 대구에서 한 거예요. 엄청났어요. 대구에 보면은 자신을 그렇게 그동안 추종하고 자기를 갖다 지원해왔던 이해봉, 박종근 같은 원로 예. 정치인들을 다 옷을 벗깁니다. 그랬죠. 그리고 초소년 7명한테 빠찌를 달아주면서 예. 그야말로 대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대구 경북, 부산에서는 김무성 목 자르고 예. 부산 경남 수도권으로 해서 결국 152석을 얻습니다. 과반을 얻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대구 물갈이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대구 물갈이론의 바로 본질이 그겁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얘기했던 배신의 정치. 그건 나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정치인으로 정치적 공허감만 남는다 네. 얘기했죠.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 최소한 내가 그렇게 빠찌를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진짜 손이 부르트도록 가서 도와줘도 예.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세월호 사태 때문에 내가 허덕거리니까 싹 등 돌리고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는 유승민 원내대표 앞에 쫙 줄 서는 예, 사람들은 예. 이렇게 어떻게 정치적 신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도 신의를 지킬 수 없다. 예. 그게 배신의 정치, 배반의 정치의 본질이고 어허. 이러고 또 보면은 어쨌든 물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데 박근혜 당시 의원이 예. 주도적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예. 어쨌든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앞서 말씀하셨지만 네. 34, 35개월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판에 진짜로 그야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자 우리 행정부에서 일을 하려는데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일을 좀 하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평가를 하던 심판을 하든 해야지 네.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발목 잡는 정치를 한번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불을 지핀 거죠. 그런데 지금 황 의원님도 짚어주시면서 2012년 총선 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TK발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PK,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올라왔던 이 궤적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정가의 분석들이 나와요. TK 이제 끝났으니까 PK 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수도권으로. 근데 그때는 예. 2012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략공천 제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때는. 사실상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예. 그때는 비상대책위원으로 사실 그 위원장으로 해서 사실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예. 그리고 그때 사무총장이 권영세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른바 비상대권을 휘두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평상시 개념하고는 좀 아주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마음대로 낙하산을 꽂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전략공천권을 가지고 있던 때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당시는. 지금은 아직 공천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현행 당원 당규에 보면 민심 50, 당심 5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대구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다른 지역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설령 그거를 민심 비율을 더 높인다고 할지라도 현행 당협위원장, 현역 그 국회의원들이 예. 버티고 있으면 그거를 마음대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우선 추천제라는 걸 그 살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예. 우선 추천제들은 그 규정이 있어요. 뭐 지지율이 낮다든가 뭐 이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편법을 쓰더라도 엄청 제한적이군요. 과거의 전략공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뭐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물갈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아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예. 2012년에도 사실은 뭐 100석이 안 될 것이다, 뭐 80석이 안 될 것이다, 뭐 원희룡 당시 의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80석도 안 될 것이다 얘기하는 그랬었죠. 거는 사실 그때 저는 잘 보시면 알지만 제가 월간조선 있어가면서 총선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예. 결국은 비슷비슷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어차피 여야 51대 49예요. 어디가 여든 야든 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쫙 갈라져 있어요. 예. 자꾸 그 많은 분들은 결과적인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이번에 뭐 국정교과서라는 이슈가 있고 뭐 예. 무슨 지금 이제 뭐 국회 심판론 뭐 정권 심판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내년 총선도 그렇게 일방적인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10년 대선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그런 식의 원사이드한 게임은 내년 총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변수가 지금은 커 보이지만 총선 때가 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오늘 친박계 홍문정 의원이 아주 이런 좀 눈에 띄는 발언을 했어요. 총선 후에 이원 집정부제로 네. 개헌해야 된다.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원래 친박계에서 그러니까 비박계에서조차 금기였던 개헌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물갈이를 통해서 친박 사람들 심고 그다음에 개헌을 네. 통해서 뭔가 이제는 그 후기를 좀 생각을 한다, 후를 생각을 한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친박계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사족이라고 그래요. 홍문종 사족. 네. 벤다리.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고 개헌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예. 당장에 보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 차례가 올 텐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년만 더 모든 대권자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됐던 문재인 대표가 됐던 뭐 심지어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됐던 조금만 더 참으면 내 건데 예. 나도 누려야죠.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을 왜 갑자기 기껏 자기들은 다 누려놓고 나 하려고 그랬더니 이원 집정부제 해갖고 명목상의 사실 외교만 전담하는 대통령과 뭐 내치는 그야말로 국무총리 이른바 수상이라고 그러죠. 내각 책임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뭐냐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저 정권 중후반기 가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절대 강자도 마지막에 대통령 임기 말가면 뭐 만들죠? 국가원로 자문회의인가. 그래서 자기가 상황이 되려고 그래요. 예. 노태우 대통령도 보면 내각제 개헌하려고 그러죠. 예. 물론 실패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런 꿈도 못 꿔봤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더니 우당탕 넘어지는 바람에. 예. DJ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막판에 가면은 뭐 개헌 얘기 나옵니다. 네.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에 나름대로 저는 뭐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예. 원포인트 개헌 얘기하다가 박근혜 당시 의원한테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지청구가 받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홍문종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예. 뭐냐니까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 진실한 사람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보면 딱 5년 동안 정말 저 사심없이 일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이혼 집정부제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반기문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갖고 뭐 사실상 뒤에서 모든 정권 휘두르고 저 무슨 뭐 저 뒤에서 막후 실세로 작용해서 예. 퇴임 이후에도 그렇게 하려고 홍문종 의원이 옛날 사무총장 한 사람이네. 친박 핵심이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사람의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 진짜 진정하고 진실한 줄 알았더니 진실치 못한 구석이 있네. 국민들한테 외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홍문종 의원의 네. 저런 이야기는 전혀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홍문종 의원이 박 대통령의 생각을 진실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그렇죠. 박 대통령의 진실을 지금 국민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홍문종 의원만이 예. 진실이 된 사람이 많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한 여의도 평행 이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